되고요. 그리고 계속 재고 보관은 거기서부터 이제 백마교가 있는 고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재고 보관은 지금 철책재고 소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17일 날 소위원하고 합참에서 어느 부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우리가 참관하는 가운데 침투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될 것이지만 10월 17일 날 우선 그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11월 11일경 철책재고소위원회가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이번에 훈련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는 현재까지는 통문을 열어주는 선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문을 열어주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한강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제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위원회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고 보관은요, 우리 합천에서 9월 30일 날 입찰 공고를 해서 10월 8일 날 사업 설명회를 하고 10월 21일 날 기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10월에 연구 용역을 종료합니다. 이 내용은 철책 제거한 후에 어떤 그 경계력 보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이미 다 책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가면은 고천까지 걷는 부분은 계속 재고 구간이죠.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경계력 보강의 대체 수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6월이면 연구 용역이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다가 제가 왔는데 합참의장 새로 바뀌는 합참의장하고 이것은 계속 전임 그 합참의장이 하던 업무를 계속 인계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층 버스 도입입니다. 2층 버스 도입은 제 역할은 사실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가 들어와서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시승 행사를 이제 했고 지금 이게 그 도부에서 그 승인 받은 차거든요. 이제 마지막 승인 받으면 곧 이제 그 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부 보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2층 버스 사업이라는 자체를 제가 국토부 물류교통실장, 맹성규실장, 지금 강원도 경제부지사입니다. 그 실장하고 아이디어를 둘이서 가지고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직접 지원이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국회에서 1차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의결됐다가 다시 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회해서 교부세로다가 사실은 전환을 해서 나중에 그 국회에서 그 예결해서 제가 이 부분을 신청을 해서 통과한 그 자료를 그 인쇄물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이 마치 어떻게 전달자 역할만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 하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시에서 분권 교부세를 제가 장곡 IC에서 고란테란 도로 개설 사업비를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이거 이제 이층버스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좀 바꿔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아쉬운 것은 사실은 우리 남경필 지사가 굿모닝 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국비는 지금 24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김포를 포함한 몇 군데 이게 지금 버스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서도 예산 편성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광역단체에서도 사실은 좀 해줘야 되는데 광역단체에서 안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남지사하고 제가 내년도 예산도 24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해놓으면은요 계속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5년에 24억 쓰고 해놨고 내년에 또 24억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좀 같이 역할을 좀 해서 도도 좀 편성을 해줘서 우리 김포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0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대를 제가 도지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사업이고 사업비까지도 제가 만들어 준 건데 우리 먼저 우선 줘라. 그리고 그래야 이 효용 가치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저기 몇 대씩 찔끔찔끔 주면 이게 뭐 도대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BTO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통행료인데요. 통행료는 이것은 아예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하는 것에 1.5배가 돼 있기 때문에 통행료가 지금 외곽순환도로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편성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2017년 3월에 이거는 개통이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김포의 종점이 현재는 수참 IC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께서 수참이라는 작은 동네 이름보다는 큰 행정 단위의 통진 IC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제가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아마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진 IC로 최종적으로는 IC 명칭이 바뀔 거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김포에서 파주, 문바로 가는 재정 노선입니다. 이거 재정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관건이 터널로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계획상 그렇게 돼서 기재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부처 협의를 끝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다가 올렸는데요.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다시 재협의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총리하고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왜냐하면 공사비도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가고요.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도 또 수백억이 더 들어가는 이런 방식인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김포로서는 한강 평화로 제가 임의대로 지금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강 평화로가 절대적인 우리에게는 그 목표점인데 이게 터널로 가게 되면요 한강 평화로하고 이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포 입장에서는 교량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선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국토부하고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거기가 이제 습지 보호구역이 돼서 동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에서 환경부가 동의를 한 건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부총리가 환경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부처 협의를 해줘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게 중요한지는 그 한강 평화로와 관련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강 평화로 및 화성 IC는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48번 국도 누산 제천이 지금 병목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천을 따져 들어가면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검단 신도시를 만들 때 국토부에서 함께 협의했던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 신도시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올해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설계 용역비를 5억 정도를 국토부에서 제가 반영받아서 설계를 해서 2017년에 이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삼축도로 그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그 도로 중에 우리 김포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사실은 그 하기로 돼 있던 거고 또 요 구간은 인천시가 해주기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어긋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스케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 연결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중전철이고요. 2호선이 이제 경전철이고 현재 그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김포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하고 협의를 수차했고 또 이번 달도 또 협의가 지금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일이나 15일 정도에 지금 인천시장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해지면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그 인천공항 철도라든지 아니면 저 KTX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봤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킨텍스로 가는 GTX와 연결을 하는 이게 또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았는데요. 또 누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포 원로회가 이 문제를 스타디를 하셔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청에
배춘영 국장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1차적으로는 사매립장에 있는 저희 김포의 토지는 아닙니다. 현재는 김포가 주장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 인정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수도권 매립지는 4개 구간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2매립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쓰레기가 줄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3매립장까지 채우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매립지는 우리가 만약에 이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것은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지금도 엄청나게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진 공원화가 돼 있단다. 한 1년에 100억씩 투자해가지고요, 쓰레기 매립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1,200억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지금 가서 보시면 그렇게 좋은 그 멋진 공원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 또 인천, 경기도 일부의 쓰레기 매립지로 우리가 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 재산은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우리가 개발을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협약을 했는데요.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이렇게 4자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 내용에 보면 경기도 재산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김포의 4공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TF팀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 회의 때는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이 업무를, 이 재산에 대한 그 확보하는 업무를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제는 추진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무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법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매립지도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그런 우리 하성 월꽃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람사르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람사르 협약을 우리 국가가 맺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람사르가 물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찬성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배를 통해서도 해봤고 육로를 통해서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쪽에 그 습지라고 해야 될 그 고수부지들이 탱크가 훈련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가치를 잃고 부분적으로 시아미 일부 또 석탈리 일부에 있긴 있습니다. 한강물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 전체를 갖다가 습지 지정해 놓은 것도 좀 한번은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단계인데, 람사르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그 환경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진행은 우선 습지로서의 적정성 검토를 선행하자. 그런 다음에 타당성을 놓고 습지 보전 또 람사르를 추가하는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 제가 통보를 해놨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요,
이게 지금 우리 김포가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서부전선 마지막 한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망대까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에서 사업비를 좀 증액해줬으면 좋겠다. 한 100억 정도 그렇게 강하게 저희 의원실로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문체부의 예산에다가는 지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로 지금 넘어가 있는데요. 기재부가 이것을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국회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결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증액이 되는 그런 두 단계 과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문체부에서 난색하다가 이제 받아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또 예결, 국회 이렇게 두 산이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100억 정도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김포에 지금 시장께서 평화도시, 평화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구체적 실천 방안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도 뭔가는 시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쪽으로는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 이산가족 면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 금강산이라는 메리트를 빼면은요, 우리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럼 서쪽에는 그런 관광자인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개성도 있고요, 송악산도 있고, 송악산 우리가 맑은 날 보면 송악산 보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산입니다. 히스토리가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묘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은 그 육로로만 쭉 가는 방법보다는 물론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은 애기봉에서부터 이 전망대 인근에서부터 케이블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의 케이블카를 운행해주면 볼거리도 되고 또 이것이 새로운 남북 교류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구간은 우리 버스로 가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넘어가면 그쪽에서는 이제 북한 측 구간에서는 북한의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 코스를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추진이 됨으로써 한강 평화로 사업이 자연스럽게 동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김포에 선출직 공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열정은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폴리스 관련된 거는요. 이건 김포에 물론 이제 기업이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김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보상금 때문에 세금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지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에게 협조가 와서 제가 개정안을 내서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얘기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사업자 얘기로는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개척단은 제가 농협, 또 축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또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리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또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활로 개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 개척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공인들과 농민들이 함께해서 시장 개척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어느 단체 하나가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한 그 팀을 가져간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십시일반 돈을 해서 개척단을 만들면 코트라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에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협의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의 날 관련인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15년부터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400분, 35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민원도 있고 지역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도 있고 많은 말씀들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 의미도 있고 또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19대 제가 의원직 끝날 때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주소가 다소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또 궁금하신 부분 또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포시 현안 기자 설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포시 현안이 어떤 현안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여기는 이제 장황하게 이제 대비부터 제국도 있고 뭐 한국시내 polisi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뭡니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실직 제거가 어떤 교훈에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김포시 현안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하시고 일단 논의하는데 철책 제도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11월 달에 마지막 소위원회를 한다. 거기서 결론을 낼 거다. 그리고 계속 제거 구간에 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이게 그 말씀드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가지가 딱 현안이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서로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고요. 그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 드린 것이 현안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CT21 최불 기자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그 2층 버스 관련하셔가지고 홍 의원님께서 2층 버스 도입비 16대 분 중에서 국비 24군을 따서 경기도에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경기도의회에서 이번에 6대분을 삭감했지만 나머지 10대분은 김포시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군을 따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세를 한 푼도 2층 버스 관련해서 확보하지 못한 남양주나 수원시가 10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보통교부세를 따왔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자료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 의원실에서 아마 자료 드렸을 텐데요. 그 국회 예결에서 홍철호 의원이 신청한 돈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지정교부세입니다. 2층 버스다 하고 경기도에다 목을 정해줘서 줘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 사업 예산으로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교부세 3가지였는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가지로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2층 버스 예산이라고 주진 않지만 주면서 이것은 2층 버스 사업비라고 줍니다. 그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의 교통국장인가? 그렇죠? 교통국장도 의회에 가서 발언할 때 이거 국토부에서 이 예산으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는 사실은 물론 뭐 자기네가 안 쓰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배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전 잘 모른다, 내가 뭐 그 의회에 있질 않았으니까 그것을 착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정교부금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김포시의 2층 버스 예산으로 배정한 거다라고 아예 국토부가 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지사가 의회하고 해서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 돈을 배정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배정을 안 하면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안 하면 내년도 예산도 안 줍니다. 경기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예산 결산에다가 또 국토부에다가 내가 예산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예산 통과시켜서까지 했으면 국회의원이 이 다 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그 증거를 드렸잖아요. 자료로. 지금 주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건교위에서 국회 건교위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예결이 넘어가기 전에 기재부에서 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그건 본 예산에 달라고 네. 했던 거고, 본 예산에서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의결해줬는데 국회에서 잘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부금으로 받았다니까요, 다시.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던 거죠. 그럼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통교부금에 녹여서 24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별도 예산 준 거예요. 그에 대한 그 자료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면 다 되는 거라니까요. 거기 24억을 일반 보조금 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철저히가 관련해서 좀 네. 궁금한데, 지금 계속 제도 구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 그대로 나왔고, 그 북단에 있는 지금 우선 제도 구간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 두 구간의 어떤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제거 구간은 우선 김포시가 삼성 SDS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포시가 국방부에다가 철책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못 보내주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보류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만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소위가 진행을 막 하다가 중단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에서 제가 그러면 소송 구간 아닌 구간을 해달라. 그래서 운양동에서부터 울산대교 남단까지를 대체 구간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포시가 11월 11일 날 우리가 소위원회를 다시 하는데요. 올해 최종 이전에 이달 안에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는 지금 운양동에서 남단까지 구간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행정기관에서 정식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제가 지금 요청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김포시가 못 보내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아직도 그걸 결론을 못 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일은 하지만 절차는 김포시가 해줘야 돼요. 의원님 보시기에 그럼 김포시가 이 입장 표명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판과 관련됐다는 답변 오는 것이 저에겐 다죠. 근데 이번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못 내고 가면 다시 소위원회를 내가 구성해달라고 한다는 건 정말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시 정리도 못하면서 무슨 당신은 자꾸 정책을 얘기하느냐, 김포시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합니다. 그 소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10월 17일 날 와서 그 침투 훈련도 할 정도로 그거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합참의장을 영상 제작물까지 가져가서 했고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김포시가 빠른 시간 내에 제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 박경창입니다. 그 2층 버스 도입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지역 신문에서 의원님이 그 24억을 확보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났다가 후미에 다시 뭐 이쪽에 반론을 달았는데 그 당시에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마치 의원님이 그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확보를 한 것처럼 흘려가지고 뭐 예상 확보를 못했다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의원님의 어떤 뭐 이렇게 좀 흠집 내는 기사가 아니었나 하는 싶고 또 뭐 당에서도 그런 쪽으로 몰고 내년 총선을 내다보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즉시 어떻게 반론을 안 하셨는지.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최국일 기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당사자라는데 우리 의원실에 그 의견을 물어왔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의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한번 해보고 통화 안 된다고 그냥 하지보다는 앞으로는 이게 시급한 보도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든지 그 다음 날이라도 좀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봐라. 그래서 해명 기회를 좀 주시고 기사를 좀 앞으로는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뭐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는 제가 임의대로 무슨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도에 해외에도 자료에 다 나오듯이 이게 이제 2층 버스라는 것이 두 가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국토부가 2층 버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2층 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국토부하고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국토부가 받아준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국토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버스가 2층 버스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나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2층 버스 우리나라는 만들지도 않는데 2층 버스를 만약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때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교통수단과의 또 보조금 주는데 문제가 또 많아져요. 제가 처음부터 국고보조를 그 천연가스와 같이 이렇게 해달라, 장애인 버스와 같이 이렇게 국고보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법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시했던 건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층 버스라는 개념을 국토부가 정책으로 반영해 준 거 하나가 큰 산을 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본 예산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이제 돈의 문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낸 것이 교부금으로 풀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이제 지역 문제 가지고서는 가급적 서로가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미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도의회가 경기도 예산도 좀 반영해줘라. 그겁니다. 네, 또 별거 있는데 기자입니다. 김포시 주요 현안이 되는 게 김포시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되는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김포시하고 우리 홍 의원님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게 대해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한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수시로 공무원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한두 건의 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제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포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좀 비춰지고 있고 또 김포시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은 우리 홍 의원님이 추진하는 그 정책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로 뿐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요. 어떤 조리원회 자체에서 더 이상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다. 이 김포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유시장하고 단판을 짓든지 해서 손익이 과연 이게 그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게 이익인지 김포시가 아니면 철저 그 재판에 그쪽 명예에 가더라도 철책을 제거하는 게 이게 김포시로서 유령 입장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요즘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후로 곧 시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전의 모습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3.1입지에 대해서 김포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데 말씀을 하셨고요. 김포시가 아주 화장시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어떤 지역도 마땅한 구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수도권 매립지 얘기가 우리 의원 생각에 단기 구상에 화장시설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립지라는 것이 저도 요새 알았는데요. 그 매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준공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돼야 무슨 사업이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1구간은 이미 다 끝이 났고요. 개발까지 다 끝이 났고요. 2구간 지금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거 준공해야 뭐 인천시든 김포시든 어떤 목적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 박정규 기자님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정확히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제가 아는데요. 매립지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화장장, 장의 시설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드리고요. 추진은 지금 저희도 기본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준공이 나야 지목 변경을 하는데요. 지금 매립지 수익이 반입량이 줄고 있어가지고요. 준공 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분 준공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화장장을 빠르게 하려고 할까? 하여튼 뭐 이번 인천시장님하고 제가
만났을 때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합니다. 경인일보의 전사청 기자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이산가족 면회소 추가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통일부에 제안하셨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돼 있는지 실제로 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하고 뭐 내기봉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한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되게 좋은 정책적 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 현황이 좀 어디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 한 겁니다. 1%. 그리고 2017년 대선에 이것을 우리 기포로서는 이슈로 몰고 가야 됩니다. 이거 대선 보면 하려냐 안 하려냐. 그 방법 아니고서는요. 일개 국회의원식으로는 3선, 4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책으로다가 국가적 사업으로다가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의지가 있어야 김정은이 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국가 의지는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이 통일관계 이 남북 접촉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상천 기자님 그 말씀의 답변은 이제 걸음마 아니다. 이제 뭐 나았다. 이런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그럼 그 구상은 뭐냐? 이거 어떻게 이걸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 지금부터 국토부 관계되는 국방부 뭐 다 또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는 이것을 공약으로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는 선언적 대선 공약은 없습니다. 옛날엔 막 했죠. 막 선언적으로 막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들도 공약 이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뭐 아무 미끄럼도 없고 한 거 아이디어만 하나 덜렁 갖고 와서 김포에다가는요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표 나올 텐데요. 그거는 표가 뭘 표가 나와도 그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으로는 제 소망은 대선 때 이게 공약으로 검토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의원님 요즘 뭐 우리 새누리당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뭐 얘기가 많은데 우리 홍 의원님은 뭐 친박이에요 비박이에요? 독자노선이니까 독자. 독자. 이상하게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먼저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들 그렇습니다. 조직에 충실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니까 충실했고요. 또 끝났는데 또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됐는데 또 저를 또 다시 부대표로 유임을 시켜줘서 저는 또 다시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친박, 비박, 뭐 몰박, 뭐 아주 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인의 그 범주가 아마 이런 걸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포에서 제가 김포당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부터 시의원님들까지 다 같은 동업자라는 생각. 무슨 동업자냐? 우리 김포 문제를 동업자다. 저는 그렇게 또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뭐 여야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봐주고요. 또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늘 감사하고 또 야당 의원님이라고 뭐 하긴 뭐 하지만 다 같이 김포당 의원이라고도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제 이 기조는 아마 변치 않을 거예요.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신도시 관련돼서 혹시 뭐 이런 문제 신도시 현안 문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죠. 어느 것이 더 앞에 있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맞물려 있는데요. 저는 뭐 꼭 제가 역할이 다시 뭐가 주어진다면 지금 두 가지 브랜드 사업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일하기를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한 가지 요구를
저기 시장 기사판 관련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 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님의 역할은 무슨 역할인가요?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코트라 사장이 지원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지원인가요? 좀 알려주시나요? 이 코트라가 우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우리가 어떤 품목을 팔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코트라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중국에 나가 있는 코트라가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중국 시장 상황을 지금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코트라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포시 농민 상공인들의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코트라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시나요? 코트라와 이 협력단과의 중간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자, 의원님 그만하시죠.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진전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설명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은 요 앞에 길 건네.